그 목사님이 하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시신 기증자는 그럼 어떻게 장례를 모시냐고 목사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몇 번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그 믿음이 강했어요. 기쁘게 했는데, 시신 기증을 중앙대학병원인가 어디다 했는데, 기증 절차를 밟으면, 기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신 기증이 있고, 일부 조직 기증이 있고, 그랬는데, 시신 기증도 뼈까지 표본으로 할 건지, 요거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유족이 기증한다고 해놓고 안 해도 별 문제, 연락 안 하면 그만이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고인이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절차냐면 병원에서 장례장 와서 모시고 가는데 미리 여쭤봐요. 그냥 그 지금 안치실에 모셔진 상태로 기증을 하겠느냐, 아니면 입관을 해도 관계없다. 그러면 물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모신다 그러면 그냥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서명 받고 가족 못 따라오게 해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보통 의과대학에서 모셔서 보통 1년 정도, 뭐 그건 좀 병원마다 좀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부검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을 화장해서 일정 장소에 매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봉안당에 모시든지 그런 절차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 안 계신데 그럼 언제 발인하냐고. 발인 절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튿날 조문 받고 보통 밤 10시쯤에 그분들이 그때 다 그냥 철수를 했어요. 밤 10시에.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로는 조문객들이 늦게까지 안 오시니까 밤 보통 10시, 9시 되면 손님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예가 있고, 또 한 예는 이제 그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기증을 해서 이제 유족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 화장할 때나 봉안당에 모실 때 연락을 하면 참석을 하겠냐? 그러면 참석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장례장에서는 사용료나 이런 비용들을 좀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IMF 이후인가 이후에는 그 기증자들이 좀 많은가 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이 단절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모시기 어려우면 본인이 시신 기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관 절차가 없는 거예요. 입관을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병원에다가 연락하면 의과대학에서 와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죠. 장례는 그 병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장례는 어디서 하든 관계없어요. 네, 장례는 어디서 하든 관계없고, 기증한 그 병원에는 연락을 해야 되겠죠. 유족이, 처음에 이제 시신 기증한다고 해놓고, 자녀분들이 기증 안 한다 그러면 연락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천안에서 그분이 아마 교직에 계셨나 봐요. 양복 주머니에다가 A4지로 워드를 쳐서 넣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신 기증 절차를 밟아라. 그 다음에 화장은 어디서 해라. 부고는 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화장해서 충주에 선산에 모시는데 그런 절차는 숙부와 상의하라. 그래서 제목을 뭐냐면
마무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증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다 이튿날 어떻게 하다가 집에 가서 옷을 보니까 옷에 있어서 기증 절차를 못 받고 그냥 이제 일반 장례식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시신 기증한 다음에 어쨌든 기증한 병원에 먼저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따더라고요. 이 장례 제도사. 그렇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예. 빠르더라고요. 예. 요즘에, 저희 교육원에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예전에 이 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단 조성한다든지 뭐 도로 좀 개설한다 그러면 묘지, 이장 절차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득하는 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봉안당보다 산분장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금년 1월 24일부터 시행인데 그 봉안당, 납골당이 이제 과포 상태고 납골당을 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2027년도까지 30%를 산분장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산에다가 이 뿌리는 장소, 산분장 장소를 만들려고 그런 분도 와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70이 넘었어요. 예산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저성장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 업이 이제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떠오른 거죠. 실제 장례지도학과에 저도 이제 을지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20, 30대 그 여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 서초학원에 가서 그 자기들 땅보다 사진을 하나씩 별이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여성들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여성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그리고 이제 젊은 그런 친구들은 이걸 취득을 해가지고 공직으로 예.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뭐 대전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세종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이제 취업하려고 그렇게 젊은 분들은 또 그런 목적으로 취득하는 분도 많아요. 네. 그 유족들이 이거 접객실 예약할 때 대중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럼 주문객을 2시간 이내에 몇 명을 받을 수 있느냐를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럼 대 100평, 중 7, 80평, 소 50평이면 인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참 2시간씩은 있다가.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데 조문객이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마냥 계획 생산이 돼서 몇 시에 몇 명이 되는데 조문객이 몇 시에 몇 분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동시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유족들이, 아니, 조문객들이 서로, 만약 교인들 같은 버스로 2대로 딱 오면 시간 딱 와서 예배 30분 올리시고 식사 30분, 1시간 끝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퇴근하고 오고 자기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은 몇 시냐면 퇴근 6시부터 9시 사이예요. 요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유족들은 빈소에 앉아있지 말고 자리를 좀 비워줬다가 가시면 오시면 되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말고는 하루 종일 손님이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으면 대부분이 퇴근하고 제일 피크가 7시, 8시인데 그때만, 그러고 요즘에 조문객들이 많이 예를 들어 자리가 빈소가 부족하면 알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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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그 여유가 없어요. 자꾸 물어요, 저한테도. 동시에 몇 명이 앉고 그런다고. 그러면 동시라는 게 계획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테이블이 몇 개다 하면 거의 4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테이블이 몇 개냐. 근데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중소는 알지만. 그래서 그냥 설명을 그래요. 예, 저 상주님, 그 별로 의미가 없고, 조문객이 많이 오시는 시간이 퇴근 시간 같으면 보통 퇴근하고 6시부터 세종시는 빨리 오시더라고요. 좀 저기 공무원들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세요. 거리가 또 짧으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6시 조금 지나가면 뭐 이렇게 막 오시고, 근데 오래 안 있다 가셔요, 또. 그래서 그거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혼란스러워서 설명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여기 화면에 올려드렸는데, 아까 상담할 때 우리 그 상담 일지 요거 꺼내놓고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장례장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고 상조는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걸 왜 제가 저렇게 올려드릴까요? 저는 상담할 때 제 그 파일에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례일장. 왜냐면 유족은 그러면 장례식장하고 이 상조 서비스가 어떻게 구분돼서 뭐를 제공해 주는지 머리에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주는 게 뭐냐고. 이제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이 뭐 친구라든가 어머님이 좀 위독한데 해주는 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설명해요. 크게 장례식장은 임대업이기 때문에 장례장에는 크게 시설, 음식, 주방 도우미, 나머지는 우리 회사에서 다 제공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정리가 돼요. 장례장 임대 보니까 음식하고 시설은 거기서 해야 되고, 주방 도우미, 서울은 주방도 서빙까지 하는데 지방은 주방 따로 있고 서빙은 또 이 상조에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시설은 그러면 여기 안치실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염습실, 분향실, 접객실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상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여기보다는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주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뭐 해요? 고인에 대한 용품, 수의라든지 뭐 관이라든지 50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류가 딱 50여 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의의 종류가 많은데 포함돼서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단 꽃장식, 생화장식 이거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의전용품, 상복 제공해주고, 여기에도 뭐 몇 번씩 뭐 이런 그 상품에 정해져 있겠죠? 상복. 그 다음에 차량, 리무진 버스 다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앰뷸런스 우리가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입관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믿음의 가족 회사에서 입관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는 뭐 정해지겠지만, 이 사실을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신학대에서 공부하실 때 다 배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입관도 배우고 장례 절차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제 상조회사가 이렇게 번창하면서 안 하시게 됐는데, 실제 제가 이제 실제 염습 입관을 해보면 유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억이, 제 친구들을 그 아버님을 한번 모셔드렸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은 이제 늘 이렇게 하는 업무지만 그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염을 해드리고 입관 절차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배만 드려도 이 성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런 절차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염하는 거라고 공부한 이유가 전도의 목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믿음의 가족에서 하는 이런 그 장례 절차에서도 예. 가난한 성도들 위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그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게 전교의 목적이잖아요. 전도의 전도 목적이죠, 전도. 목적이죠. 예,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직접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우겠죠.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뭐 보조를 하신다든지, 뭐 그거는 뭐 어떤 방침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부모님을 모셔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고, 또 뭐가 있냐면, 서빙 도움이, 예, 이렇게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뭐 몇 시간, 그 다음에 몇 분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꺼내놓고 상담할 때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명함 드리고, 예, 믿음의 가족, 장례 선교사,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장례 절차상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이걸 꺼내놓고, 예, 장례식장은 임대업이고 상조는 서비스업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러고서 장례장 시설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협약돼서, 예, 50%, 뭐 30% 이렇게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 장례장하고 협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400개.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문 대표님이 부산도 했고 뭐 이렇게 좀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 가서 장례장 가시면 어때요? 장례장도 환영하시 주실 테고, 그 다음에 유족께도 그만큼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 예. 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상품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알뜰형으로 이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재물 없으니까 음식, 이거는 장례식장에 우리가 그 음식은 반입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장례식장들이 법적으로는 반입을 금하지는 않게 되어 있지만, 장례장이 어쨌든 그 장례장을 운영하려면 시설하고 음식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판매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일부는 뭐 예를 들어 떡, 과일 같은 거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데는 또 허락하는 데도 있고, 그 제가 아까 농협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장례장 협약을 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농협 맡은 물건들 다 반입이 가능해요. 그렇게도 해요. 그럼 또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뭐 바구니 몇 개, 그 다음에 상복 얼마, 그 다음에 여기 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장례조사가 아니면 유족들이 편지를 가져와서 그동안에 못 다드린 말씀들 가슴에다 넣어드리든가, 아니면 누가 대표를 읽든가, 아니면 목사님들이 기회를 줘서 성도님한테 드릴 말씀 있으시면 드리시라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저도 가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좀 뭐랄까, 우리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가시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모시고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사는 이런 멘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매뉴얼이 다 돼 있어가지고 예. 보고 읽으면 돼요. 예. 다 돼 있어요. 문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봤더니 어디 부산인가 어디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실제 가지고 실습하는 모습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하실 때, 선구라 목사님이 이제 그거 하시죠. 이제 매뉴얼. 아, 그렇죠. 매뉴얼 강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뭐 산역이라든가 장지 음식, 3단 화환 뭐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이제 부가적으로 수입이 창출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만약에 매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화장해서 선산에 그 자연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장제 음식을 업체에다가 이제 세트로, 보통 이제 우리가 밥차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용달이라든가 음식 도우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하고,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가서 이게 제공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일을 하게 되면 산일을 그 업체에다 맡겼을 때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유족이 원하면 이렇게 업체를 알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도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 요거를 복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다시 워드를 쳐서 좀 크게 해서 하나 파일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앞장에다가 장례 일정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상담 여기 일지 요거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지, 그 다음에 장례 일정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만약에 장례가 발생되면 목사님들이 이 상담하실 때 큰 어려움 없겠죠? 예. 네. 아까 그 강의 한번 주시면 어려움 없어요. 그거 뭐 연습할게요.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시고, 예.